앞에서 날씨 전해드렸는데요. 네. 6월 중순이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차 타면 그야말로 막 찜질방에 온 것처럼 굉장히 더워요. 그런 햇살도 시기가 진짜 벌써 뜨겁고.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7월, 8월 정말 어떨지 걱정도 되고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커지고 있고 날씨의 변화도 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에 광주지방기상청 이지은 주무관 모시고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이지은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벌써 너무너무 덥거든요. 올 7월, 8월 날씨 전망부터 해주시죠. 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올해는 얼마나 더울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온 예보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맞아요. 평년 기온 수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7월에 광주 전남 평년 기온의 평년 범위는 24.4도씨에서 25.6도씨이고 8월의 평균 기온의 평년 범위는 25.5도씨에서 26.5도씨입니다. 올해 7, 8월 광주 전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장기 전망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후인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후 예측 모델을 수행하여 미래를 예측하는데요. 우리가 1개월 또는 3개월 같은 조금 먼 미래를 예측할 때는 평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를 기준으로 두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평년이란 과거 30년간의 평균값을 의미하고요. 네. 평년 범위란 이 평년 기간 동안 자주 나타난 기온 범위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년보다 올해는 높을 확률이, 더 더울 확률이 40% 정도다라고 하면 더위를 아무래도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구 온난화 영향 우리 지역도 피해갈 수가 없겠죠. 최근 10년 광주 전남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여름철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이 6월은 0.5도씩, 7월과 8월은 각각 0.6도씩 상승하였습니다. 6월의 평균 기온 평년값이 21.5도씩, 7월은 25도씩, 8월은 26도씨인데요. 네. 1973년 이후 특히 6월 기온이 1.4도씩 상승하는 추세로 다른 달에 비해 가장 뚜렷하였습니다. 정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6월이 특히 더 더워지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지금 체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지난 5월에 보니까 세계기상기구 WMO에서는 5년 안에 최악의 더위가 올 것이다. 라니냐의 시기가 끝나고 엘니뇨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경고인 거예요? 엘니뇨는 열대 중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네네. 우리나라는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5도 이상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의 시작을 엘니뇨의 발달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가 평년보다 1.0도 높은 상태이고요. 세계 기상기구는 3년 연속 지속되었던 라니냐가 2023년 1월에 종료되고 올해 여름철 동안 엘니뇨 발달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네. 이 지구온난화 추세에 엘니뇨 영향이 더해지면 전 지구적으로 기온 상승 경향이 뚜렷한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는 엘니뇨의 영향을 선형적인 관련성으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발생한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엘니뇨 발달 시기 여름철에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8월 달에 기온 하강 경향이 뚜렷하였는데요. 2000년 이후에는 6, 7월 기온은 비슷하고 8월 기온 하강 경향은 지구온난화 추세 때문에 약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 같은 데 가서 물이 따뜻하면 따뜻하네 하는데 이 바다가 따뜻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진짜. 그게 좀 그럼요. 빨리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인터넷 같은 거 보면서 7월, 8월 이거 긴 장마 사야 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한 회사가 한반도 기상 예보를 내놨는데 7, 8월에 한 2, 3일 빼고 다 비 올 거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실입니까?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려고 했는데 이 자료 보고 놀라신 분들이 꽤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현재 기상청에서는 열흘까지 예보를 일자별로 기온과 강수에 대해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일치 예보를. 네. 네네. 일반적으로 예보는 예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보 정확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예보할 수 있는 한계 기간을 10일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SNS에서 퍼지고 있는 7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매일 일자별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예측한 자료는 과학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특히 장기 전망의 경우에는 기후예측 모델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경향, 엘니뇨 라니냐, 북극해빙, 눈덮임 등 전 지구 기후 감시 요소와 전 지구 기후 감시 요소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거 기후 통계 분석 그리고 예보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져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SNS 전망 자료는 단순히 수치 자료만 나열한 것이라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중단기 예보 참고하셔서 휴가 계획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상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중단기 예보 궁금한데 올 여름에 우리 지역 강수 전망이 어떻던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여름철은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거 여름철 엘니뇨 발생 사례는 총 12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남부지방 같은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6월,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영향을 고려해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이제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가 많이 오거나 정도이고 그 7, 8월에 한 2, 3일 빼고 다 비 온다더라 이것은 틀린 말일 수 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비 내리는 거 보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막 스콜처럼 내리기도 하고. 동남아 날씨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지역별로도 이게 문제가 아닌 거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그치고 맞아요. 해가 또 쨍하게 떴다가 예측할 수 요란해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비만 와도 비가 강하게 온다고 여겼었는데요. 네. 작년 8월 8일 서울에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30mm 이상이었던 날은 1990년대 141일이었으나 2010년대는 171일로 증가했고 하루 강수량이 80mm 이상이었던 날도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는 7일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기상청은 집중 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호우특보 발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6시간 동안 70mm 이상에서 3시간 동안 60mm 이상으로, 호우경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6시간 동안 110mm 이상에서 3시간 동안 90mm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 등과 같은 위험 기상이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또 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최신의 기상 정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 예보가 점점 더 좀 두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직 올여름 장마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장마 어떤 형태로 언제쯤 시작될까요?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장마 기간 중 강수 현상은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장마철 전후에도 강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장마 시종에 큰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2009년 이후에 장마철 예보를 따로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사후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포함된 남부지방의 장마는 평년 일반적으로 6월 23일 시작하여 7월 24일 끝나는데요. 작년에는 이 평년 기간과 유사하게 6월 23일 시작하여 7월 25일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중부지방의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강수량이 평년보다 130mm가량 적었고 그렇죠. 강수일수도 2일 적었습니다. 최근에는 장마철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기상청에서는 여름 기간 내내 항상 위험 기상 감시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 의미가 크게 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름 예보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아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달하는 기단인데요. 여름철에 주로 발달하면서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발달하면 우리나라는 작년처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작년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일찍 확장하여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자주 불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습니다. 네. 특히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가운데 이 기간 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기도 하였습니다.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이 있을 때 우리나라로 남서 계절풍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 산맥과 산맥 사이 하천 위로 불게 되면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적도 해상에서 태풍이 올라오게 될 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정말 자연재해가 제일 무서운 만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지역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기후를 많이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렇죠. 끝으로 현명하게 날씨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전남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영향이 크고 위험기상에 취약한 고령층이 굉장히 많아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요. 기상청 날씨놀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날씨 알림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기상정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한 폭염특보가 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실질적인 폭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정보 역시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였던 정보를 3시간 간격으로 상세히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더 촘촘해지겠어요. 네. 예. 여름철은 날씨의 변동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예보가 바뀔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 주시고 공식 채널을 통한 기상 예보 자주 확인해 주시면은 현명하게 여름철 날씨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현명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은 주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